자, 이렇게 오답을 할 거고, 이따가 오답 다 끝나면 이제 진도 나가잖아요. 오늘 할 진도는 좀 신경 써야 돼.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냐면, 계산을 신경 써야 돼요. 계산이 문제야. 방법이 어렵진 않아. 계산. 뭐, 그건 이따 하고. 자, 일단은 이걸 한번 받아보자. 우리 59쪽 좀 펴볼까요? 일부러 여기 좀 받아보려고. 59, 60, 61. 요 세 페이지. 여기서, 일단 여기서만 얘기해봐. 여기서 한번 더 받아볼게. 있으면 받아줄게. 8-1번 8-1번. 또 7-1번. 또 예상했던 문제구만. 7-1번 맞지? 네. 자, 그럼 요거 두 개 한번 해봅시다. 자, 7-1번부터. 자, 이렇게 원이 있고, 자, 이렇게 선 하나 그어져 있고, 자, 이렇게 선 하나 그어져 있고, A, C, B,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여기 P, 여기가, 여기도 선은 이렇게 그어져 있네요. 여기가 50도, 그 다음에 여기가 35도.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4AB 대 4AD를 B를 좀 나타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실제로 뭐 일단 반지름 뭐 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호의 길을 찾아서 구한 문제는 절대 아니다. 우리는 일단 배운 게 뭐냐면 원주각, 중심각, 호의 길이, 부채꼴 넓이까지 총 이 네 개는 서로가 정비례한다고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의 길이의 B를 찾기 위해서는 중심각에 대한 걸 찾든가 또는 원주각에 대한 걸 찾든가 둘 중 하나는 각을 찾아야 돼요. 그럼 중심각의 B를 몇 대 몇을 잡든가 또는 원주각의 B 찾아서 몇 대 몇을 잡든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찾아보는 거죠. 호 AB. 그럼 얘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 호 AB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색깔로 구분하는 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호 AD. 호 AD는 파란색 어디냐면 여기네요. 그리고 쌤이 이 원주각 파트 들어와서는 어떤 걸 이제 원가직선, 즉 현 파트는 강조했던 게 피타고라스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이 원주각 파트는 어떤 걸 강조했냐면 호, 뭐 부채꼴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그거에 걸린 원주각이 어딘지 또는 중심각이 어딘지 꼭 찾아라. 그걸 위주로 풀 거니까. 그럼 호 노란색 호에 대해서는 원주각이 여기 걸립니다. 이렇게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파란색 호에 대해서는 원주각이 여기 걸리겠죠. 이렇게. 맞냐? 맞겠지? 맞아. 됐어. 자, 그러면 파란색과 노란색이 이제 좀 각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선분 AC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괜히 BD 이 선분 같은 경우가 뭐 지름처럼 보인다. 지름으로 생각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때 이런 이제 사소한 거 강조한 게보다 원의 가운데쯤 지나간다 보인다 해서 그게 꼭 지름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 것. 명칭을 정확하게 지름이다. 또는 그림에서 원의 중심 이런 점을 찍어주는가 그런 게 지나가는 게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각표심 맞게 했지 얘들아 이거? 각표심 맞게 했구나. 자, 그러면 노란색과 뭐 파란색 이걸 직접 찾든지 아니면 쟤랑 같은 부분을 찾든지 어떻게 할까요? 뭐가 있을까? 안 보인다. AB랑 BC랑 길이 같다고 나와있는데. 아 진짜? 왜 그걸 지금 알려줘? 여기랑 호의 길이가 같은 거 맞아요? 그럼 해결되네. 어쩐지 문제가 안 풀리나 했는데. 그럼 됐지.
노란색 부분의 호에 대한 노란 호에 대한 원주가 여기면 여기도 호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노란색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럼 여기가 35도가 되겠죠. 그러면 파란색도 자동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요 삼각형 180도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거와 이거 각 비교해서 각으로 가지고 몇 대 몇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됐어? 해결되겠지? 오케이. 자, 8-1번. 그림 조건 하나 빼었더니 아우 안 풀리는군. 자, 8-1번. 여기서 강조했던 부분이 또 있었는데 또 한번 해봐야 되겠네. 자,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OAB의 길이는 자 원주의 6분의 1이고 OAB 대 OCD는 2대 3이다. 네, 이렇게 얘는 이제 거꾸로 호의 길이의 비를 줬어요. 그럼 당연히 원주각의 비도 2대 3, 중심각의 비도 2대 3, 넓이의 비도 2대 3이다. 다 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표시를 해보자. OAB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OCD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노란색과 파란색 호를 잡았는데 문제는 잘 보면 이 노란색에 대해서 여기 중심각 아니야. 지름도 아니고 중심도 없어요. 노란색 호에 대해서 이거 중심각 아니고 그러면 원주각 또는 중심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니까 보조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보조선을 그리는 원리예요. 자, 근데 보조선을 그릴 건데 그때 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렇게 P같이 이런 각을 뭐라 했어? 원주각도 아니고 중심각도 아닌 각을 했죠. 그쵸? 이거 보통 어떻게 쓴다 했었어? 기억나요? 그때 이것도 강조했는데 원주각도 아니고 중심각도 아닌 부분은 어떤 걸 이용한다. 이게 나와야 돼. 그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보조선을 그리는 게 수월해지는 거야. 이게 뭐였어? 원주각도 아니고 중심각도 아닌 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삼각형의 외곽을 다 주로 쓴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저 흰색 빗금친 부분이 삼각형의 외곽이 걸리기 위해서는 보조선이 예를 들면 이렇게 그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외곽이 걸릴 거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거야. 그냥 막 긋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 빨간색 보조선에 의해서 노란색 부분의 원주각이 여기 세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호에 대한 원주각이 이 부분은 세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다 끝났어? 자, 봅시다. 노란색 호는 여기 있어요. 원주의 6분의 1이니까 원주의 6분의 1만큼 호의 길이를 갖고 있으면 역시 각의 크기, 중심각의 크기도 노란색 호라 노란색으로 쓴 거예요. 노란색 호에 대한 중심각도 한 바퀴에 대한 비율 6분의 1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60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노란색 호에 대한 중심각이 60도니까 노란색 호에 대한 원주각은 30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자, 이 두 호에 대한 비가 2대 3이니까 호 AB에 대한 중심각은 60도. 그러면 호 CD에 대한 중심각은 모르니까 X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X는 이 비례식을 풀어주면 90도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중심각이 90도니까 파란색 호에 대한 잘 안 보이겠다. 파란색 호에 대한 원주각은 절반 45도가 돼서 더해서 75도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논리는 이렇다. 특히 이런 데는 내가 선생님이 색깔로 좀 많이 하는데 색깔을 한 이유가 금방금방 빨리빨리 따라오라고. 잘 집중하세요. 자, 66, 67, 68, 69. 자, 여기도 좀 받아줘야 될 것 같아서 자, 66쪽부터 69쪽까지 번호 사랑 4-1. 잠깐만 하나씩 몇 번? 사랑 4-1. 4번 4다시
1. 1이면 하나만 일단 하나만 네. 하나 해고 두 개 모르는 거는 하나에서 다시 도전. 이건 둘이 완전 똑같은 문제라서 또 9-1번. 어? 9-1번. 9-1번 8번. 8번 6-1번. 6-1번 1번. 그다음 또 여기 확실히 질문이 많아. 그래서 좀 더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 괜찮을까? 예. 자, 그러면 4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67쪽이죠. 자, 4번. 자, 그때 이거 유형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거 선생님이 그때 필기하라고 했었죠. 정리를 했었던데, 자, B, A, P, D, C, Q입니다. 자, 구하고 싶은 애는 B, Q, A니까 요 부분이죠, 그냥. 자, 요거를 그냥 내가 편하게 구하고 싶은 거니까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54도고요. 그 다음에 BPC 크기는 2배의 각 BQA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는 간단하니까 BQA가 하필 또 쌤이 이제 X로 세팅을 했으니까 BPC가 어디냐면 여기네요. 자, 여기가 EX라고 바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역할은 이제 더 이상 끝났어요. 이건 별거 없어요. 이 문제가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접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할 거고, 여기가 지금 내접사각형이 걸렸죠? B, C, D, A가. 그 다음에 여기 요 삼각형이든 한쪽으로 각을 다 몰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180도를 만들어 줄 거니까. 그럼 예를 들면 그냥 다음 쌤은 그럼 밑에 쪽으로 한번 몰아볼까요? B, C, P란 삼각형에서 BC, P란 삼각형에서 이 각과 이 각의 외곽을 보니까 이 부분, 초록색 부분은 54 더하기 2x가 되겠죠. 그 다음 이 보라보라 부분은 B, C, D, A란 내접사각형에서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얘가 54도를 바로 빼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더해서 180 이제 끝인 거죠. 간단합니다. 이거 한 번만 방법을 볼 줄 알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6-1. 그리고 조금 안 비슷해도 뭐 성질 이용한 데 큰 문제 없으니까. A, B, Q, C, D, P, 얘가 5'이고 이렇게 자, P, 자, 요 부분 크기 구하고 요 중심은 여기 있어요. 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베이스. 됐네. 이렇게 두 원이 있는데, 자, 잘 보면 여기 크기 구하냐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중심각이잖아. 이 오른쪽 원에 대해서 P, O', C. 다시 말하면 굳이 호를 잡으면 P, C까지 이렇게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 PQC에 대한 원주각을 알면 2배 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그러면 약간 목적성을 이제 굳이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 호에 대한 원주각 부분이 여기거든. 그럼 이 주황주황이 나와준다면 흰색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2배를 해주면 되니까. 그럼 이 주황주황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보존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보존선이 필요하냐면, 선분 PQ를 만들어서 이어주면 결국 왼쪽 원에서 이런 내접사각형, 오른쪽 원에서 이런 내접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내접사각의 성질을 이용을 해보는 거죠. 자, 한번 가봅시다. 110도, 외곽과 내대각, 여기가 110도야. 그러면 주황은 우리가 내접사각 대각합은 180이니까 얘가 70도가 나오니까 이제 해결 다 됐죠. 저 보조선 하나로 별거 아닌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처음에 잘 안 보였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8번. 자, 8번은 엄청 복잡한 건 아니니까 여기다 해볼게요. 바로. 자, 일단 단원은 저평각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t는 왜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각의 이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일단 암호점 하나 잡아준 거예요. 뭐 너무 꽂혀있지 마세요. 자, 여기가 70도라 되어 있고, 자, 연지 COA 역시 색칠한 부분 구해달라 얘기입니다. 자, 일단 저평각 잡아야죠. 저평각은 그때 다시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색깔을 다시 볼게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지금 여기선 노랑이와 주황색 선이 만드는 각. 이 각을 저평각이라 하고, 그럼 이 저평각을 쌤이 보라색으로 색칠을 하게 되면 이 보라색과 같은 부분이 이 현이 만드는 원주각 얘와 크기가 똑같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70도니까 자동으로 여기도 70도가 되고, 예, 2배에서 중심각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네. 자, 9-1번. 자, 요게 이제 저평각의 조금 이제 활용 문제로 바뀐 거죠. 자, 이거 접점 B, T, 그 다음에 A가 P, A, C. 자, 얘처럼 이렇게 원의 중심이 있죠. 점을 이렇게 찍혀있다. 이때만 지름인 거예요. 이때만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있거든요. 자, 여기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갖다 돼 있고. 자, 요 부분 CBT. 자, 여기 거야. 자, 봅시다. 여기 그냥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편하게 X라고 일단 뭐 두든 아니면 안 둬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X로 두는 게 좀 낫겠대요. 자, 저기서 일단 보조선이 또 필요합니다. 어떤 보조선이냐? 사실상 봐봐.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여기서 내가 본 도형에 대해서 그 성질을 하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 어쨌든. 그럼 얘도 보면 접선, 현이 있기 때문에 저평각이 걸렸단 말이야. 그럼 이 저평각이 걸렸으면 이거에 대한 성질은 결국은 요 BC라는 현에 대해서 원주각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그 원주각이 지금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원주각을 만들기 위한 보조선을 긋는 거야. 그러면 C에서는 열로 출발했으니까 그럼 B에서 일로 선 하나만 더 가시면 이게 보조선이 되고 요 부분이 저평각과 같은 각이 되는 거겠죠, 원주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X로 놔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이게 지름이 걸렸으니까 여기가 90도가 생성이 될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P, B, C 요 큰 둔각삼각형 봅시다. P, B, C는 여기와 여기가 이등변이 걸렸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각의 크기가 똑같을 텐데 더해서 X가 됐으니 얘는 2분의 1X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합쳐서 뭐 90도, 180도 아니면 이거 두 개만 해서 90도. 뭐 이건 이제 여러분의 개인 취향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나 불렀니 혹시? 이거? 한참 들렸어.
그러면 자 이제 중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중단원이 조금 더 질문 많이 나올 것 같아. 문제를 살짝 스캔 좀 해볼게. 서술형도 마찬가지겠다. 저 뒤에 한 20몇 번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번호 한번 불러봅시다. 16번이요. 16번 7번. 잠깐만 7번 그리고 7번도 있는 거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17번 24번. 24번 13번. 13번 23번. 23번 22번. 잠깐 25번 맞아? 22번. 25번이 아니라 22번 또 20. 20 20 또 21번. 21 여기는 쫙이네요 25, 26도 있겠니? 24번 끝이구나 자, 더 있어요? 19번이요. 19번 역시 후반부 쪽이 자, 오케이 그러면 자 7번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자 7번이 아까 앞에서 좀 살짝 했던 그 문제와 이제 흡사한 문제죠. 자 일단 7번 손 누구죠? 7번 자 아까 어떤 문제를 또 했었냐면 요 X자 형태로 해가지고 걸렸을 때 원주각도 아니고 중심각도 아닌가 이때 기억나시죠? 여기가 이제 45도가 원주각도 아니고 중심도 아닌가 얘를 삼각형 외곽으로 쓰기 위해서 보조선을 긋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외곽이 걸리기 위해서는 보조선이 이런 식으로 이쪽이든 이쪽이든 둘 중 하나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 AB와 OCD의 이제 합을 구하라 되어 있고 얘는 대놓고 반지름을 줬습니다. 예, 실제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보면 호 AB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표시부터 하는 거야. A, B, C, D. 자, A, B 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 D 여기입니다. 그러면 자, A, B에 대한 원주각 부분 아까 그 보조선에 의해서 이 부분 그 다음에 보라 C, D에 대한 원주각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빨간색과 보라색의 원주각의 합은 45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결국은 보라와 빨강의 두 원주각의 합은 45도가 되면 근데 여기서 두 배를 해주면 결국 중심각 더하기 중심각이 되겠죠. 이 말 이해가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원주각 더하기 원주각은 45도를 만들었으니까 요거에 대한 중심각의 합은 90이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얘를 각각 구해서 더할 바에 그냥 하나의 부채꼴이라 생각해주면 중심각의 90도짜리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면 돼요. 그냥. 그 말 이해 갔어요? 따로따로 못 구해요. 왜냐면 가까이 가게 안 나오기 때문에. 합쳐진 걸로 구한다. 그래서 합쳐진 각을 찾는 거다. 그 다음에 16번이다. 16번이 뭘까? 16번 손 16번 자, 제가 준비했다. 오케이. 자 보면 이거는 저기 움직여야 되는 거네. 자 너무 지루했다. 16번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A, B가 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가 30도가 걸렸습니다. 자 여기 선분 A, B를 구하라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뭐라면 반지름은 3cm라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얘가 30도니까 중심을 이제 적당하게 위치에 잡아서 찍어주면 이렇게 중심각을 만들어주면 얘가 몇 도야? 60도가 되죠. 두 배를 하니까. 그러면 이거 정삼각형 걸립니다. 애초에 반지름 같은 60도면 60도 60도니까 끝났죠? 정삼각형 걸리죠.
자, 17번. 자, 17번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 네, 요 세 개의 호의 길이가 같다고 되어 있고요. 자, 요 부분은 36도입니다. ACD 크기 구하세요. ACD가 어디냐? 어차피 여기 선 그어져 있군요. 네, 이렇게.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 자, 이걸 X라 일단 봅시다. 그러면 제가 걸린 걸 찾아보면 얘는 그 누구에 대한 원주가 세팅이 되어 있죠. 이렇게. 찾아주면 되죠. 이 부분의 원주각은 일단 여기다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자 정확한 뭐 길이 또는 정확한 각 뭐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힌트를 준 거는 세 부분에 대한 호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럼 세 부분에 대한 원주각의 사이즈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원주각은 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빨강빨강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리고 또 이 부분 호 CD에 대한 부분 원주각도 같을 텐데 하필 얘에 대한 원주각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보조선을 또 그려요. 일부러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알겠습니까? 수고야, 졸리냐? 한번 갔다 와. 괜찮아? 자, 파란색 선을 그어서 이 CD에 대한 원주각을 다시 만들어서 이 부분이 빨간색이 같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뭐 여기서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나는 그냥 이제 문제 그림 분석을 해준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은 어떻게든 가야 돼요. 자, 여기 흰색을 이제 X라 갔어. 여기가 36도야. 그럼 이 빨강빨강 여기 그냥 빨간색 쓰자. 이 빨간색 부분은 얘랑 얘의 외곽에 의해서 굳이 얘기하면 X 더하기 36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그럼 여기도 자동적으로 X 더하기 36이고 이 부분도 X 더하기 36이 되는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 주황색 부분에 대해서 주황색에 대해서 원주의 이 X죠. 이거 구하는 거였죠. 그러면 이 주황색에 대해서 이걸 그냥 이렇게 쓸게. 또 다른 원주각이 아까 이것 때문에 그은 이 파란색 보조선이어서 얘에 대한 또 다른 원주각이 또 나와요. 여기. 여기도 X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제 야, 다 됐다. 보라색 삼각형. 저거 이제 합이 180 만들어주면 되죠. 여기 x 더하기 36, x 더하기 36, 여기는 2x 더하기 36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합쳐서 180이다. 네, 이건 조금 난이도 있다고 볼 거예요. 네, 정리 잘 해두세요. 이거는. 아우. 자, 17번까지 나 정리 못했다. 혹시 17번까지. 오케이. 자, 분명히 시간 줘. 네, 안 쓰면 본인 손해야.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 자, 19번 선? 네. 얘는 평행선이 그어져 있네요.
그리고 일단 지름 하나 걸려 있고 여기도 이렇게 원의 중심에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지름이라는 말을 안 써도 물론 얘는 써 있네요. 2번 써 있네요. 이중으로. 네. 지름 말도 있고 중심 표시도 돼 있고요. 자, 여기가 D, C,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C, B, D. C, B, D면 여기네요. 자, 여기가 또 이걸 내가 X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호의 길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에 대한 원주각과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 서로 같아서 여기도 X가 되겠죠. 자동으로. 일단 그 다음에 얘하고 평행 걸렸으니까 억각도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X네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지름이 걸렸으니까 이쪽으로 보조선을 만들어주면 이 부분이 90도가 되겠죠, 또.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전체 C, A, B, D가 내접사각형이 되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합은 180이 돼야 되겠죠. 역시 내접사각형이 걸렸으니까. 대각합은 180이다. 네, 이거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0번 손. 20번, 자, 그 다음에, A, B, E. 자, 이렇게 잡혀 있고요. C, D라고 잡혀 있고. 자, 이렇게. 여기가 105도. 자, 이거 115도. 그 다음에 여기네요. 자, 이 흰색 부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푼거 같아요. 어떻게 얘기해봐. 그 ED 선거. 맞아요. 이들이 그거예요. 그냥 한 김에 얘기해봐. 맞나 안 맞나 봐줄게. 자, 이들이 그었어요. 그 다음 다음에 저그 BED가 BED가 75도. 그렇지. 여기가 75도죠. 여기가 잘했어요. 그 다음 다음에 EDB 여기가 15. 요거 해서 이제 65도 나오니까 이제 안 되면 되죠. 네,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근데 내가 책풀이를 봤거든? 부조선 일로 안 그었어. 딴 데 그었어. 근데 이게 더 간단해. 책풀이대로 가면 더 헷갈려. 책 어떻게 가면 A하고 D를 그었어. 난 별로. 나도 이게 더 낫다고 봐. 자, 그 다음 21번. 21번이. 자, 21번 손. 저기가 21번. 저였는데 풀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 다 21번 좀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넘어갑시다. 22번. 오케이. 자, 이건 저편각 문제 대표 그림이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그림은 좀 짜증난 게 뭐냐면 좁아. 그러니까 더 짜증나. 특히 도형 문제가 그림이 자꾸 좁으면 무조건 복잡하게 느껴져요. 체감이. 좀 그림이 좀 이상하다. 미안하다. 좀 너무 지름이 치우쳐져 있죠? 자, 어디 구하냐면 X 여기네요. 자, 요 부분을 빨간색으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보라보라 합시다. 보라색이 일단 저편각이에요. 그럼 저 저편각이 같은 위치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없잖아. 왜? 이거에 대한 현에 대한 원주가 안 만들어지죠. 아까도 했거든, 오답. 그러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보조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보라보라가 되거든. 여기가 70도라고. 같은 각이니까. 그 다음 이 파란색 선에 대해서 결국 이게 지름이 걸렸으니까 여기가 90도거든. 요거 말 이해갔습니까 다들? 그러면
요 부분 몇 도니? 뭐 요 부분은 구해도 요 부분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된다. 혹시나 여기서 할 거 여기서 약간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데 얘기해줄게. 요 부분은 나올 수 있어요. 노란색이 180도에서 이거 두 개 빼면 되니까. 그러면 이게 나오니까 이거 둘이 더해서 70도가 된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는 처음부터 여길 노란색을 한다면 이게 각이 나오죠. 20도라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크게 보고 얘하고 얘에 대한 외곽이 여기다. 이건 뭐 본인 개인 취향입니다. 어느 쪽으로 빨리 보이는 쪽으로 가세요. 지금 이해 갔나 이거? 오케이. 어차피 노란색도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사 한 장 일부러 언급했어요. 자, 23번. 자, 이것도 T 10'. 자, T B A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30도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때 원의 둘레네. 자, 원의 둘레 구하니까 우리는 반지름을 찾는 게 목적으로 생깁니다. 반지름이 됐든 지름이 됐든 둘 중 하나 찾는 걸 목적으로 갑시다. 어쨌든 원주잖아. 일단 각을 찾아보자. 이 30도 요 노랑노랑은 역시 저편각이니까 여기랑 같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됐죠? 근데 지금 잘 보면 이 노랑노랑은 요 주황색 코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그럼 이 주황색 코에 대한 원주각을 일부러 이동시킬 거예요. 어떻게 이동시키냐? 자, 여기가 중심이 있다 치면 중심을 지나가는 원주각으로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가 30도가 되고 자동으로 이거 좀 진하게 파란색 할게요. 여기 부분이 지름에 걸려서 이렇게 90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파란색 부분이 4예요. 삼각비 써서 요 지름 찾으시면 되겠죠. 30도, 60도에 대한 1대부터 3대 1의 숫은 어떻게든 수식입니다. 삼각비를 쓰세요. 자, 그 다음에 24번. A, C, B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5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P, B, A 여기 자, 뭐 반원이지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이라 생각하면 되고 요 안쪽에 보시면 여기 이 작은 원에 대해서는 선분 PQ가 작은 원에 대해서 접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거는 작은 원에 대한 저편각이 만들어져요. 일단 그럼 이 저편각이니까 또야 작은 원의 저편각 어떤 원주각과 같으냐? 보조선 그어서 이 부분의 저편각과 원주각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55도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이게 반원이라서 지름 걸렸고 원주각 만들까 여기가 또 90도가 돼요. 그럼 다 됐네? 다 끝났지 뭐. 이 부분 35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더해서 55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됐죠? 네, 요겁니다. 이게 사실 다 지금 22번, 23번, 24번 물론 23번도 중요하지만 특히 22번과 24번은 저편각 문제에 대한 진짜 대표 문제예요. 이것도 나중에 뭐 반년 뒤 7월 여름에 또 3-1을 반복할 텐데 기억이 또 안 날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이걸 지금 그래도 연습을 해두면 빨리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됐고, 자 서술형 파트 해줘야죠. 서술형 파트.
자, 서술형 파트 74, 75 예제 3번 일단 예제 3 또 예제 4 유제 4 잠깐만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거 거기 있잖아 69쪽에 있는 문제잖아 이거 69쪽에 10-1번 풀었어요? 준혁이하고 지호? 맞았어요? 준혁이 맞았는데 지호 맞았어 안 맞았어? 그 문제인데 이거? 예제 4번이나 유제 4번이나 자 예제 4 이거는 그냥 비례식 두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의 5배는 각 B의 3배와 같고 A의 4배는 D의 3배와 같다. 자 일단 쌤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각 A와 B에 대한 B를 잡읍시다. 그냥 이게 더 편해요 사실. 몇 대 몇이야? 5대3 아니야? 뒤집혀요. 3대5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역시 A와 D는 3대4예요. 그럼 다행히 좋은 건 A와 A가 둘 다 3짜리로 통일이 되어 있네요. 통일이 안 되어 있으면 통일시키는 게 좀 더 편해요 사실은. 자 그러면 A와 B를 3A, 5A 잡아주고요. A와 D는 똑같은 3A니까 얘를 4A라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반대로 안 뒤지고 계산을 네. 그럼 넘어갈게요. 네. 됐죠? 저 DC. 그래. 자, 그 다음에 예제. 원을 먼저 그리는 게 좀 낫겠지. 원을 그리고 이렇게 A, B, C 그 다음에 여기가 F, D, E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70도 그 다음에 구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 초록색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예제 4번과 유제 4번 동일한 문제인데 저 두 개는 다 저평각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원과 직선 단에서 접선할 때 이 양팔했던 거 기억납니까? 양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어 버리면 이등변 삼각형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논리를 같이 써요. 그럼 자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가 70도가 올렸으니까 양팔 잡혔게 된 이등변이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각각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몇이냐? 55도가 올리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저평각은 어떻게 쓰냐면 저평각은 자, 이 부분을 파란색이라 한다면 이 원주각은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이라서 여기가 저평각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60도죠. 그러니까 초록이 나오죠. 유제 4번도 너무 똑같아요. 이거는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했다.
자, 이제 토요일이 오늘 포함해 3번 남았어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3번 나왔는데, 이 3번 남은 동안에 이제 통계 파트는 이제 한 챕터씩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조금씩, 통계 파트는 여러분들 원 파트하고 삼각형 파트, 도형 파트보다는 좀 더 쉬워요. 계산이 좀 짜증나는 것도 있긴 하고, 추론이 좀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한데,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앞에보다 쉽다고 느껴요. 특히 제일 마지막 챕터, 상관관계는 너무너무 쉬워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단어 테스트 준비도 조금 더 잘하고, 교재 빈부는 채울 시간 많이 줄 거니까 또 빼먹지 마. 숙제 안 하는 놈 자꾸 단골 멤버들 몇 명 있어. 그 사람들 자꾸 어쨌든 또 남아서 또 해야 돼. 그리고 맨 마지막 토요일 날에 총괄 테스트 볼 거예요. 이거에 대한 총괄 테스트 3-2 그래도 최소한 기본 개념 과정 잘 마무리가 되는지 확인 작업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을 드리고 마지막 날 그거 시험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고 얼렁뚱땅 되겠지 이런 생각은 자꾸 버리세요. 자, 통계 파트 갑니다. 자, 통계 파트는 크게 두 파트예요. 3-2에서는 대표값과 삼터도와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대표값과 삼터도 파트를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많이 들어본 단어는 있습니다. 일단 많이 들어본 단어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이거야. 평균.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값부터 78페이지입니다. 여기를 좀 할게요. 옛날엔 이 사이시옷이 없었는데 조금 국어 그 표기법이 바뀌어서 사이시옷을 넣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해 글씨 쓰는 게. 자, 어쨌든 대표값은 이거는 사실 대표값은 크게 뭐 정확하게 정의가 뭐다라는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여러 가지 숫자 자료들이 있을 때 그 자료들을 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표현한 값이 바로 대표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가장 근접하게 이 대표값을 한 게 그거야. 반평균. 반평균이 몇 점이다. 어떤 과목이든. 그런 게 대표값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한 반에서 수학이 누구 몇 점, 누구 몇 점, 누구 몇 점, 누구 몇 점 다 다를 텐데 그걸 가지고 한 반의 평균이 몇 점이니까 요 반이 어느 정도 좀 되겠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하는 그게 이제 대표값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표값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있는데 여러분들 과정에서는 딱 이걸로 끝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평균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새롭게 배우는 게 중앙값이 있고, 또 새롭게 배우는 게 최빈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사전 작업을 하나 할게. 용어야, 용어. 변량이라고 불러요. 변량이라고 부르는데 발음 좀 힘들게 되면 변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변량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료입니다. 데이터. 자료입니다. 한 반의 수학 점수들, 한 반의 사람마다 각 개개인의 예를 들어서 시력에 대한 조사를 한다. 각각 눈에 대한 시력, 예를 들어서 몸무게 조사, 이런 자료들이 다 그냥 변량이라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네, 너무 거의 저게 되게 너무 꽂혀있지 마시고
자, 그럼 첫 번째 평균 가장 무난하죠. 자, 평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평균 배웠어요. 1학년 때 배웠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뭐 되게 멋있게 말 안 해도 돼. 알고 있는 대로 해봐봐. 뭐야? 싹 다 뭐해서? 더해요. 맞아요. 싹 다 더해서 그 다음 뭐야? 개수로 나눠요. 그게 끝이야. 그게 평균이 맞는데 이제 좀 정식 용어를 써주면 그 싹 다 더하는 게 이제 자료들의 합인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용어를 별량이라 했으니까. 네. 네,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눕니다. 네, 이게 바로 평균이라고 합니다. 네. 평균은 뭐 여러분들 계산 자체가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익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없어요. 딱히 계산만 잘하세요. 78초 끝내요. 순수 몇 번째 자리까지 해야 돼요? 몇 번 때문에? 몇 번 문제 때문에? 그냥 나오면 그러면 보통 안 떨어지면 어디까지 반올림을 하라고 제시가 돼. 그런 말이 없으면 웬만하면 다 떨어진다는 얘기야. 첫째 자리든 둘째 자리든 다 끝이 난다는 얘기야. 이게 다시 뭐가 이제 계산하냐? 이거 안 나눴더라서. 왜 안 넣? 소수점 가더라도 하라고. 네. 왜 이렇게 초딩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오케이, 다 됐다. 너 샤프 어디 있어? 야, 샤프. 얘들아, 여기 계산 많아. 다시 여기 다시. 1번. 1번 하고 그 밑에 거. 저 위에가서 넘게 빌려왔어요.
아이고 일단 생거 써라. 없으면 더 얘기해야지. 여기 계산 많아서 안 돼. 자, 앞에 봅시다. 사실 여러분들 좀 틀리는 문제가 사실 딴 건 아니고 1-2번인데 지금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살짝 좀 해줄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두 개만 좀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5하고 6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2하고 3입니다. 여기가 이제 회차로 되어 있고 여기가 0이라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명에 대한 영화 관람 횟수를 조사한 거야. 그럼 15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이거 점 개수로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명이 아니야, 15명이야. 무슨 말이냐, 이게 5회잖아요 5회를 5번 영화를 5번 본 친구가 몇 명 있다는 뜻이에요. 두 명 있다는 얘기죠. 그럼 5번짜리가 이렇게 두 개를 잡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의 별량 자료의 역할은 명수가 아니라 횟수가 별량입니다. 5회짜리가 2개 있고요. 6회짜리가 3명. 이런 식으로 별량을 쫙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써주든 뭐 여러 번 더 하든. 알겠습니까? 저렇게 두고 계산하세요. 그래야 안 틀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좀 넘어갑시다. 계산 좀 이따 다시 하시고 시간 줄 거니까. 자, 두 번째 페이지 79쪽입니다. 자, 우리는 중앙값을 할 건데, 자, 중앙값은 자, 평균은 뭐냐면 산술적 계산 얘기예요. 싹 더해서 나눌 거니까. 근데 중앙값은 계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얘는 위치 판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있는 게 뭐냐면 얘는 크기수 자료들을, 별량들을 크기수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 크기수는 작은 것부터 큰 거, 큰 것부터 작은 거, 이건 정해지지 않았어요. 본인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작은 것부터 큰 거로 가요. 일반적으로는. 자, 크기수 나열을 하시고, 그리고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별량의 개수가, 즉 자료 나와준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중앙값을 따지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별량의 개수가 홀수개면 정말 제일 가운데를 잡으시면 돼요. 중앙이잖아. 말 그대로 중앙. 위치적으로 가운데를 하는 겁니다. 위치를 잡는 문제예요. 중앙값은. 그러면 짝수개일 때는 어떻게 하냐? 윤서가 어디 보냐? 짝수개, 네가 혼자 할 수 있으면 그냥 독학해. 자, 짝수개일 때는 가운데라는 게 없어요.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다 치면 가운데는 정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가운데쯤 있다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별량, 별량이라 말자. 가운데 두 별량 이렇게 할게요. 가운데 두 별량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뭐 둘이 더해도 아니 2만 원 돼요. 어제 두 개 갖다 평균 구할 거니까. 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꼭 주어진 값을 먼저 크기수 나열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포인트 잡을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나옵니다. 과연 평균과 중앙값 중 어느 게 더 보통 쓸까요? 이걸 좀 물어봅니다. 보통
자, 사실은 일반적으로 평균을 많이 씁니다. 중앙값보다는. 중앙값보다는 평균을 많이 쓰는데 전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별량이 극단적 자료로 주었을 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 자료라는 건 뭐냐면 자, 그냥 점수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점수로. 그래서 어떤 점수로 그래서 뭐 양궁을 쐈는데 양궁 화살을 쐈는데 어떤 사람이 너 한 10발을 쐈다 치자. 그래서 뭐 어떤 7점, 8점, 7점, 7점, 8점, 8, 뭐 6, 8, 9 뭐 이런 식으로 하나, 5개, 뭐 9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발을 쐈다고 칠게요. 그럼 대충 몇 점 정도 물론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근처에서 뭐 7점 몇이든 8점 몇이든 나오겠다는 게 유추가 가능하죠. 그쵸? 맞아요? 그럼 여기서 그럼 물어볼게. 여기서 평균값이나 이걸 가지고 중앙값을 구하나 어때? 비슷하게 나올까? 차이가 크게 나올까?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큰 차이는 안 나요. 자, 근데 잘 봐. 너무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쏜 거야. 1, 7, 7, 8, 8, 7, 6, 7, 뭐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야. 8.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쏜 거야. 그럼 여기서 중앙값과 평균이 어떨까요? 이거는 좀 차이가 벌어지게 돼요. 얘 중앙값은 크기순 나열하니까 가운데쯤에 결국은 7, 8 이런 게 올 거란 말이에요. 가운데쯤에. 그치? 그럼 거기서 중앙값하고 평균을 구하게 되면 저 1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값이 전체를 확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얘 나누기 10하고 얘 나누기 10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극단적 자료가 있을 때는 평균이 대표값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도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월 수입이 어떤 뭐 직장인의 월 수입이 한 달에 누군 300 받아, 누군 400 받아, 누군 350 받아, 누군 430 받아, 누군 370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치자.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뭐 대충 3, 400 왔다 갔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떤 하다가 요 자식이 여기 다 똑같은데 어떤 한 명이 얘가 한 2억 번대요. 그럼 좋겠지. 이 5명의 월급 평균은 뭔가 얘 때문에 되게 그냥 올라가겠죠. 그쵸? 실제로 우리가 자료는 대표값이라고 하는 이 대표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특히 통계 파트는 이게 기본이 깔려서 어떤 게 기본이 깔리면 신뢰성이야. 정확성이야. 예를 들어서 이 반의 평균이 몇 점 정도다. 이게 신뢰성이 높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대략적 판단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평균이든 중앙값이든 비슷하게 나와요. 실제 자료값들이랑 평균이나 중앙값이 비슷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중앙값은 얘네들과 비슷하게 나오고 얘만 이상하게 특이하게 많이 버는 것 뿐이지 보통 대표값으로 2억을 잡는 건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보통 일반적으로 받는 게 있을 텐데. 근데 평균을 구하면 얘 때문에 뭐 3, 400선이 아니라 막 700, 800선으로 막 갑자기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말이 안 맞잖아. 대다수가 받는 건 그게 아닌데 얘만 특이하게 받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자료가 있을 때는 평균과 중앙값 중 중앙값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평균으로는 계산이 잘못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저거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진짜로.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요. 극단적 자료가 있을 때는 중앙값을 더 선호합니다. 자, 일단 2번과 2-1번만 할까요? 중앙값. 그리고 줄기 그림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읽는 방법 아셔야 됩니다. 일단 크기순 나열.
부터 무조건 하세요. 다시 이거 됐다. 중앙값인데? 이렇게 올리고 자료가 지금 다 짝수비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이니까 크기는 다이안 돼 있지 않아? 중앙값. 위치를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전지가 항상 크게 나요. 하고 다시 타요? 이거 410 하나 가지고 이거 두 개 다시 크기 좀 나요 제대로 해.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뒤에 이제 삼포도라는 것도 배울 거긴 한데 여기는 다 단위가 있다. 삼포도에서 이제 분산이라는 거 하나 또 배우긴 할 건데 그것 빼고는 다 단위가 존재한다. 단위 쓰셔야 됩니다. 몇 회, 몇 번, 몇 개, 몇 전, 몇 센치, 몇 킬로 단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은 뭐 단위가 아예 없죠. 숫자만 있는 거니까. 근데 2-1번은 센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센치를 쓰셔야 됩니다. 대표값은 다 써야 돼. 평균, 중앙값, 최빈값은 다 단위가 있다. 내가 너무 맞다 했지? 이거 크기 나요. 이것도 안 돼 있어. 이것만 그러면 이것도 안 돼 있어. 이거 다시 머리 굴리지 말고 써. 잘 써. 안 보일 거. 개수 세고 있었어요. 여기 써있다. 13명이라. 문제도 안 해보세요. 자, 일단 좀 시간이 쉬는 시간 잠깐 최빈값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최빈값은 가장 여러 번 나온 값을 최빈값이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굳이 한자 터뜨려주면 빈도가 높은 값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별량 중에서 가장 여러 번 나온 값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이건 뭐 짝수기 홀수 이렇게 얘처럼 살 필요 없고 계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횟수를 세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1, 1, 1, 2, 3입니다. 5개의 별량이 있어요. 최빈값은 1이 됩니다. 1이 3번 나왔기 때문에. 됐죠? 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여줄게요. 이건 케이스를 여러 번 보는 게 낫습니다. 자, 1 3번이고 2 2번이고 3 1번입니다. 그럼 최빈값은 그래도 1입니다. 됐어요? 제일 많이 나온 거니까.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 1, 1, 2, 2, 2, 3, 3.
최빈값은 1 3번이고 2 3번이고 3은 2번입니다. 자, 최빈값은 자, 여기서 이걸 먼저 알려줄게요. 최빈값은 여러 번 나오는 거지만 최빈값은 결론부터 해줄게. 최빈값은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글씨가 왜 이러냐, 씨.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평균과 중앙값은 반드시 존재해요. 계산을 하면 되니까 어쨌든 나올 것이고, 얘도 짝수개면 두 개 중에 평균 구하면 되고, 홀수개면 무조건 가운데 고르시면 돼요. 물론 전제는 이거니까. 그러니까 중앙값은 무조건 존재해요. 단 한 개로. 물론 근데 중앙값은 홀수개면 반드시 별량 중에 튀어나올 거예요. 뭐 짝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최빈값은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한 개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케이스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최빈값은 1도 되고 2도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볼게. 자, 여기 최빈값은 뭘까요? 1, 2, 3이라 하면 틀려요. 1도 2번, 2도 2번, 3도 2번이니까 다 2번씩이니까 그럼 누가 가장 많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는 절대적인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얘기잖아요. 비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3번, 3번, 2번이라고 비교를 하는 거야. 얘보다는 많네. 그런 게 있는 거야. 하지만 2번, 2번, 2번이면 너 누구보다 많은 게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최빈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다못해 뭐 여러 별량이 있지만 다 한 번씩만 나왔다? 이것도 당연히 최빈값이 없겠죠. 알겠습니까? 네, 요거 주의하세요. 최빈값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밑에 거 79쪽 푸시고 바로 80쪽까지도 최대한 빨리 하세요. 80쪽까지. 네,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2시 되니까 최대한 완성합시다.